예, 한판 직감. 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부산 북구 강서구에서 온 최지은입니다. 네, 최지은 위원장님 힘이 좀 없어 보이십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좀 요새 지역구를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지역구 다니시면 힘이 넘치셔야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선거를 지금 여러 번 했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됐던 것 같은데 예. 다시 또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해야죠. 예, 네. 네, 힘내시고 우리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힘이 넘치시는 것 같군요. 네, 그럼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쁜 뭐 그런 상태입니다. 열심히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요즘 좀 다니실만 하겠어요? 그렇죠. 요새는 당선자들 뭐 좀 생겼나요? 당선자들이 많으니까 지역 행사 같은 데 가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항상 민주당 구 시의원분들 사이에서 이제 위축되지 않고 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래도 아무래도 좀 신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이슈는요. 그 수박 관련 얘기인데 수박이 인기 있습니다만 이 주말 사이에 정치권이 수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수박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일단 김성애 소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수박 무슨 의미를 쓰고 있어요? 일단 어원은 예. 정봉주 의원이 만들었다는 주장의 다수설입니다. 예. 본인 주장인데 반박한 사람이 딱히 없는 상태고요. 의 주장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생긴 모양새가 겉은 퍼렇고 예. 열어보면 속이 뻘겋잖아요. 그래서 파란 잠바를 입었지만 파란 잠바를 입고 민주당인 것처럼 하지만 지퍼를 내리고 나면 안에 빨간색 국민의힘 티가 있는 즉 실제로 국민의힘 사람이지만 민주당인 척하는 사람들을 내부를 비난하는 데 쓰는 단어였고요. 지금 좀 더 광범위하게 돼서 그러니까 개혁적이지 못한 모든 민주당의 구태의원들을 지지자들이 일컫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저작권이 정봉주 의원한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렇군요. 옛날에 뭐였냐면 이게 빨갱이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공, 레드 컴플렉스 시절에 저놈은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다라고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말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진중권 작가님의 그렇죠. 청년 시절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확신에 가득 찬 사회주의자였을 시절에. 근데 수박이 그랬는데-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치? 초록색이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분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네. 뭐가 됐냐면 이게 이제 거꾸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민주당의 그 팬덤층이 과거에 태극기 부대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요. 김성애 소장님과 진 작가님의 설명으로 거의 완벽한 설명이 된 것 같고, 자 일단 수박 금지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수박 얘기하면 쓸데없는 말은 조심해라. 그 말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까지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경고를 받은 민주당 팬덤 정치 개파할 때 근절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 김재섭 네. 위원장.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안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요, 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이런 말은 안 쓰면 좋겠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정봉주 의원이 그것의 출처를 자신으로 밝히는 것이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라는 일단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게 뭐 그렇군요.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하고 다녀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수박을 우상호 위원장이 금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상호 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몇 의원들이 예. 당장은 수박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쓸 수는 있겠지만은 예. 우리가 지난 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켜보게 되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네거티브가 한참 심해졌을 때 뭐 대장동 의혹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나오고 막 이랬던 시절에 중간에 아주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 하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나름의 이제 신사협정을 맺었거든요. 예. 근데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지자들이 서로의 지지층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었거든요. 더 이상 정치인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예. 그때 경험을 빌려 보면 지금 역시도 팬덤들이 굉장히 수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많이 쓰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과거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욕과 비난을 멈추지 않는 것이 이제는 민주당 내부를 향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호 위원장도 그만하자. 이재명 의원도 이제 개딸들 소위 말하는 개딸들도 좀 이렇게 자제하자 자제해달라. 했는데 신나게 필요할 때는 다 팬덤을 활용해 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 하면 그게 멈춰지겠습니까? 저는, 멈춰지지 못한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훈 위원장님은
네, 저는 이 수박이라는 것이 계파 분열적으로 좀 사용되고 혐오 표현, 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은 좀 너무 갈등을 유발시키는 면이 있다고 보여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게 너는 아내가 빨갛다 그러는데 그 빨갛다는 정의가 굉장히 객관적인데 일부 지지자들이 이것은 빨간색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좀 다양한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조금 이 사람은 수박 그럼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한 가지가 조금 보수적이지라도 다른 건 또 진보적인데 수박으로 낙인을 찍힐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 약간 이제 말을 우리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나오는 데는 사실은 조금 이게 좀 너무 집단적으로 사용되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쓰지 마라 이거를 비대위원장이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수박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예. 저도 뭐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예.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뭐 그런 단어는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지만 예. 뭐 이런 단어를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 안 둔다고 부적절하지. 그러는데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성현 선생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자, 하신다는 여기 거예요? 수박금지령에서 쓰지 말라는 것은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에 대해서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고요. 상대방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말로 공격을 해라. 너는 무엇이다. 너는 변절자다. 배신자다라는 규정을 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이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처벌할 방법은 없죠. 그 처벌할 이유도 없고요. 그분들의 발언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의원들의 발언은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가운데서 자제하면서 논쟁하라는 이야기로 좀 이해했습니다. 제가 좀 김 작가님?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할게요. 사실 그 정봉주 의원이 만들어낸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란 말. 그러니까 내부의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견자를 항상 뭐로 보냐면 내부의 적으로 보는 거고 색출하려 들거든요. 예. 수박도 그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 편 민주당인데 까보니까 저쪽 편이네. 내부의 적이네. 얘네들은 속가야 되고 색출해서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단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멘탈리티가 사실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나치즘 같은 경우. 히틀러가 뭐라 그러냐면 1차 대전 때 우리가 패배한 게 뭐냐?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내부의 적 때문이다. 그 내부의 적이 누구냐? 유태인이다. 골라내라. 사회주의자다. 골라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독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스탈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내부에 우리 소비에트를 갖다 위험에 빠뜨리는 간첩들이 있다. 부르주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쪽은 독일에서는 이제 게슈타포가 활동했었던 거고 여기서는 뭐 KGB가 이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럼 멈춰질 수 있느냐 힘들거든요.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중독재란 말이죠. 대중들이 원하는 거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기 내부 정치를 위해서 예. 당내 헤게모니를 위해서 그것에 불구하고 이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는 게 그 대중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처음에 선동하고 세뇌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동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아스 카네이티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중들은 자기들의 공격적 본능을 표출하기 위해서 가진 명분을 다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명분이라고 이제 개혁 같은 거겠죠. 그것만 있으면 되고 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랄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못한 거죠. 이 우상호 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지옥문을 연 거예요. 문자 폭탄 500개 1000통씩 보내는 경우는 조직적으로 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 거 주도하는 사람들과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 실체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만나러 가겠다 누굴 만나시겠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중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 가끔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겠다는 이야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손가락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계셨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해체를 선언을 하고 실제로 해산을 시켜버렸었죠. 예.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을 잘 돌아보시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경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치렀습니다. 이재명과 넌 가깝냐 안 가깝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인민재판을 당할 정도의 국면이었는데 선거가 지나가면서 요즘 또 이게 바뀐 거라서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의 안규백 의원, 선관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선임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전당대회 룰 가지고 지금 논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론조사 포션을 좀 넓혀야 된다. 최진희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뭐 국민 여론조사 넓히는 거는 사실 찬성이에요. 아하. 그리고 당원들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대의원 비중을 좀 낮추는 것조차도 조금 더 이제 기득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현역이 좀 내려놓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대의원 비중을 낮추면은 새로운 새로운 사람이 진출하기 편한 그런 정치 면에서 신인? 예. 찬성하고 국민과 그 당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마 국민의 그 비율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어요. 50, 50으로 민주당보다.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네. 당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 당원들의 의견을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 예.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여러 뭐 어느 적정 수준의 얘기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안규백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당직 후보는 당원의 뜻을, 공직 후보는 국민의 뜻을 많이 반영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 당원들 비중을 또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원이 모든 사람들이 뭐 당원이라고 의견이 좀 다르다 이것이 예. 아주 모든 뭐 당원이 다 뭐 아주 강성이다 뭐 다 뭐 일부다 이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을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힘들 때 당원들이 견인을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건데 국민 여론만 한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당이 아니죠. 그래서 당은 당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걸 그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지. 저는 당원 의견이 일반 국민 여론보다는 더 중요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김재섭 위원장. 선거에서 계속 연이어 패배를 하고 정당이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할 때는 사실 당원들의 당심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까지도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해야 된다, 강하게 더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민주당 많은 당원들의 의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을 소금물로 비유하게 되면 소금물 비유를 많이 쓰는데 지금 물을 많이 타서 물을 희석시켜야 되는데 더 짠 물로 만들어 가지고 못 먹는 소금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가 같이 들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만을 조절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늘리지 않고 권리당원이 더 많이 먹냐 아니면 대의원이 더 많이 먹냐는 그냥 굵은 소금 대신에 맛소금 좀 더 넣고 뭐 맛소금 좀 줄이고 굵은 소금 더 넣고 이 논의밖에 안 돼요. 결국 네. 못 먹는 소금물인 건 똑같습니다. 예. 이럴 때는 과감하게 사실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확실하게 늘려야 되는데 10%에서 10%에서 적어도 전 30% 이상 올려야 30까지 된다고 올려야 생각이 된다. 되는데 하다못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때 7대 3입니다. 7대 3. 당원 70이고 나머지 30이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늘리는데 심지어 저희는 예선 때는 5대 5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과감하게 민심을 들을 준비가 돼야지만이 사실은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지 않는데 지금 극단적으로 당심에 이끌리는 구조잖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룰 세팅을 변경하지 않고 이대로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냥 지금 민주당이 계속 보여주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고착화시키겠다는 의지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거 몇 가지는 김 저는 뭐 제 의견 말씀드리기보다 몇 가지 팩트를 좀 정리해드리면 청취자분들 들으실 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대의원이 왜 존재하느냐? 253개 지역위원회 각 지역위원회 중앙 대의원을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이 민주당이 고질적으로 영남의 당원이 적고 호남의 당원이 많아요. 그래서 당원끼리 대결을 하면 영남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밑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 253개 지역위원회 중앙 대의원들을 다 선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힘의 균형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45%를 놔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역위원장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대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임명을 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 6명의 권리당원을 모으면 한 사람의 대의원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위원장들이 이거 활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반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다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 개파 정치에서 뭐 누구 찍으라면 우르르 찍고 이런 구조가 생긴 문제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당원대 지금 국민의 비율은 7대 3 정도를 하자는 것이 이미 혁신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저는 충분히 반영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룰을 갑자기 바꿔서 야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하자 우르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난번 4월에 했던 장경태 의원의 혁신안 기준으로 해서 권리당원을 40 그리고 대의원을 한 20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조처들을 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진 작가님은 이러한 의견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유, 저는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아요.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점들은 아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뭐 집단지성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단지성입니까? 집단 광기지. 그러니까 사실 집단지성이 작동하려면 그 집단 내 하나가 다 이질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가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질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균질적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이질적인 견해를 나온 사람들 다 배제하고 공격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인데 이들의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 그다음 대의원도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밥에 또 그 나물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 반영을 더 높여야 된다. 그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워낙 국민의 민심으로서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고, 그럼 결국 룰 싸움이 되거든요. 누구한테 유리하냐, 어느 개파에 유리하냐 이렇게 돼버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팬덤 정치 개파 갈등 근절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 우리 최재우 위원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할 텐데. 싸워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 당에 특히 이제 그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이지만 특히 국회의원들이 좀 자기가 욕을 듣더라도 그런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내면은 이것이 좀 극복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집단 지성이 집단 광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당원들의 스펙트럼도 사실은 굉장히 넓고 이 또 일부 의견이 과대 대표될 경우도 있어요. 당원들 중에서도 SNS를 활발히 하신다든지 뭐 특정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뭐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지역의 분들이 고루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소통을 하면은 정말 우리 당원들도 굉장히 오히려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 지역에서 있으면은 이 SNS랑 이 언론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통, SNS가 아니라 실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말고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집단지성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소를 한가운데 놓고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해서 무게를 적어서 평균을 내면 소 무게가 나와서 집단지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전제는 서로 소 무게를 상회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각자가 종이에 적어내서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면 평균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의 집단지성 진 작가님 지적하신 분이 다는 아니고 일부 동의하는 게 뒤에서 이제 트럭 타는 상인들이 스피커를 들고 저 무게는 분명히 850kg이다.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900kg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각자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완전히 왜곡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지금 다 꼬여 있어서 어디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정치인이 소신을 가지고 내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공격을 받아요. 그 지금 나온 말이 그 수박이란 말이죠. 너는 수박이야.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뭐가 되냐면 공천 받을 때 또 탈락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는 저는 잠깐만 그 말씀 제가 이거 또 똑같은 논쟁 반복이니까 박용진 의원의 사례를 들어서 이 얘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인 이 소위 말하는 중도 정치인이나 뭔가 마음에 안 들게 얘기하는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문자 폭탄도 엄청 받죠. 지역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항상 그 자리를 거머쥐는 그래서 지역의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지금 뭐 이 온라인 당원을 이제 진 작가님이 SNS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말고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0%가 알겠습니다. 넘는 당원들 여기는 따로 있다. 또 다른 예는 180명 중에 1명 예네요. 그러니까 뭐 당론을 따르지 않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네. 저는 이제 지역 여론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웅래 의원이 저는 마포에서 조금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마포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동네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이 다른데 개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준석 대표 어제 기자간담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준석 대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당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또 두 번째 직감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앞날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인터뷰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김재섭 위원장. 그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 그러니까 당 대표의 자기 정치를 다른 말로 하면 당의 방향성이라고 부릅니다. 대신에 자기 정치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것이 책임인 거죠. 예. 그래서
당 대표는 늘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고 그걸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정치인데 예. 당 대표의 자기 정치는 그래서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민심과 괴리될 수도 있고 민심에 잘 맞아서 더 큰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민심과 괴리됐다 그러면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잘했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걸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당 대표의 자기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그것이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민심과 괴리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당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애초에 당의 방향성을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그냥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의사를 다 물어봐서 자 이게 중론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갑시다. 그러니까 당 대표는 의견을 수렴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를 말 그대로 평균치를 내서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당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이게 잘못됐을 때, 예를 들면 선거에 패배하거나 당 지지율을 깎아먹거나 하면 사퇴를 하고 뭐 내지는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지. 그냥 자기 정치라는 말 자체에 확 꽂혀서 막 비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진 작가님? 그 뭐 자기 정치라는 말에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자기 정치라는 말을 저쪽에서 비판했을 때 썼을 때 뭐냐면은 당이나 정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너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게 자기 정치의 의미고. 너만을 돋보이기 예,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정치인이 막 하는 게 자기 정치잖아요. 남의 정치합니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분이 항상 그 SNS에서 말싸움하는 걸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이기는 거.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비판받으니까 또 이렇게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는 것이 이중적 의미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거 싹 피해가고 두 번째 의미를 싹 피해가고 그래서 이기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자기가 당의 원로를 갖다가 탁 치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환호를 이끌어내서 자기 지지율로 끌어들이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저는 우크라이나 간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정치라는 방식이 이게 이제 코드가 다 읽혔잖아요. 예. 조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장난은. 근데 예. 그 두 가지 의미의 경우 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든 비판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서 정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든 아니면 자기의 방향성을 관철하는 방식이든 그 어떤 의미의 자기 정치라도 결국 당대표는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잘 맞으면 그건 정말 좋은 정치가 되는 거고 잘 안 맞으면 그 전에 황교안 대표처럼 사퇴를 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의 자기 정치든 이준석 대표는 책임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자기 정치 자체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어떻게 져요? 당에. 쫓아냅니까? 말만 우크라이나 갔다가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준석 대표도 그런 비판을 하면은 예 경청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예요. 그걸 또 싸우고 뭐 넘어갈 수가 없죠 지금. 귀찮은 윤리를, 간다. 예, 그 앞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모으는 지저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진석 부의장이 걔는 지지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무리한 말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자기 지지층을 끌어내는 이것도 일종의 퍼퓰리즘이거든요. 예. 그것도 좀 자꾸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의힘이 당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제 좀 짜증이 납니다. 보고 있기에 4월에 두 분이 짜증이 선거한복판에 나셨어요 지금. 예. 징계를 시도하다가 갑자기 6월 1일 선거인데 6월 1일에 윤리를 소집했다가 선거 결과가 그럴듯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이걸 또 24일로 연기를 했어요. 제가 물론 그럴듯하게 나왔으니까 연기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또 사흘을 연기해서 27일로 6월 연기를 27일 했는데 했죠. 24일과 27일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럼 이 안에 무슨 결과라도 발표된다는 얘기인 것처럼 밖에서는 호사가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일정을 연기하고 뭔가 자꾸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무엇을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논의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걸. 모이질 않잖아요. 논의를 하려면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놓치는 거 아직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얘기할 만큼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끝나고 그게 충분하지 4월 지나면 않다는 되는 거지. 거예요. 그게 네. 안 하는. 최진희 위원장. 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자기 정치를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냥 해석을 하고 싶어요. 뭐 실제로는 이게 정치적으로 기술일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상징적인 그 청년으로서 영선의 원외의 그 당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동안 이제 두 번의 선거를 하면서 당에 큰 좀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잘 잡으셨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로 좀 정치 개혁 아젠다라든지
뭐 원외 인사들에 대한 뭐 그 선거에 대한 뭐 개정이라든지 뭐 원외 지구당 부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가 한참 화제되는 것이 뭐 삼선 연임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장단점이 있지만은 뭐 소선거구제냐 아니면 뭐 권역별 비례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소위 한 당은 이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거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당은 무조건 이 당이 얘기를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좀 이 정치개혁 아젠다에 대해서는 그런 여야를 떠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분이 만약에 다음에 2년 후에 노원에서 당선을 한다면은 차기 대선 주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자기 정치의 업적을 좀 뭐 무슨 비단 주머니 뭐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업적을 좀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냐 이준석은 그런 걸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것도 좀 구리잖아요. 예. 자, 이준석 대표에게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국민의당목 최고위원 인사 임명 2명에 대해서 이제 전면 그 안철수 의원 측에 재논의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하죠. 우리 먹이자는 거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 명단이 안 좋았다라는 건데 김재섭 위원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고 합당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도 경쟁했고 막판 이제 극적으로 합당과 그다음에 이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질적인 두 집단이 같이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특히 이제 국민의당을 구성했던 주요 인사들 가운데서는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당 대표로서 지도부를 끌어야 되는 입장으로서 불편할 수 있죠. 저는 이제 뭐 그런 감정들을 내색한 거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자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합당 조건에 있었던 최고위원 선정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검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 기본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얘기예요. 누굴 하든 받아주고 그 안에서 싸우든가 해야지 명단을 다시 써오라고 하는 것은 그 저는 안철수 건 합당을 한 상대방에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누굽니까? 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서울시당 위원장. 의원 이분 맞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이분이 왜 우리 먹이자는 건가 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의 인상인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김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 모욕적인 언사들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판의 수위를 약간 넘은 방송에서도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자기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막 그래서 뭐 뭐도 까고 뭐 이랬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예.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이 문제도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죠. 자, 한판 집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설 지역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